자, 맥스에서 에디터블 폴리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에디터블 폴리를 쓰기 위해서는 일단 오브젝트가 필요하니까 여기서 크리에이트에서 박스 선택하고 클릭하고 드래그 한 다음 띄고 위로 올려서 박스를 생성합니다. 대각선 위쯤에서 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Alt W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네. 자, 두 번째 탭에 가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파라메터로 이거를 바꿔가지고 뭐 50, 뭐 65, 뭐 50,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요. 요거를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세그먼트 값을 나눌 수 있는데 이거를 미리 이렇게 나눠 놓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휘었을 때 안 나눠 놓으면 이게 이런 식으로 돼 버립니다. 근데 나눠 놓으면 어떻게 돼요? 부드럽게 잘 들어가죠. 이래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나누는 거는 이거 말고도 이제 우리가 이제 에디터블 폴리로 들어가게 될 건데, 자, 우클릭하고 컨버트 에디터블 폴리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일로 들어오거든요. 여러 가지 메뉴가 생기는데 이 중에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메뉴는 셀렉션 메뉴와 에디트 지오메트리 메뉴입니다. 그리고 이제 버텍스를 선택하면 에디트 버텍스 메뉴가 따로 뜨고요. 엣지를 선택하면 에디트 엣지가 나오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보더 선택하면 보더 나오고, 폴리 선택하면 폴리 나오고, 엘리멘트 선택하면 여기 밑에 엘리멘트 나오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디트 지오메트리에서 진행하는 편집 방식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냐면 점, 선, 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보더랑 엘리멘트는 뭐예요? 보더와 엘리멘트는 선의 확장 그리고 면의 확장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요거를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점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와 점을 선택했을 때가 뭐가 다른지 잘 모르실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열어보면 이렇게 밑에 나오는데 그냥 선택하고 안 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 자, 옆에 제가 박스를 놔볼게요. 똑같은 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Q를 눌렀을 때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하면 얘가 선택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에디터블 폴리일 때는 버텍스를 누르고 옆에 거가 선택이 안 돼요. 뭐야, 이거 왜 이래? 고장났어요. 이게 아니고 버텍스를 누른 순간 잠겨요. 다른 작업이 안 돼요. 띄면 선택돼요. 아시겠죠? 이런 겁니다. 개념이 일단 이런 거고, 밑에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백페이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뭐냐? 이 키면은 우리 뒤에 점 있죠, 이거. 근데 드래그 했을 때 뒤에 있는 점은 선택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뒤에 있는 점은 선택이 안 된다. 앞에 있는 점은 선택이 된다. 근데 3D에서는 앞뒤를 어떻게 구분해요? 일단 앞뒤라는 게 뭐야? 라고 하면 이제 앞은 앞이고 뒤는 뒤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는 앞 아니에요? 이 백이니까 뒤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일단은 나중에 먼저 해볼 거지만 여기 에디트 엣지에 보면 스플릿이라고 자르기 기능이 있거든요. 요걸로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올려볼게요. 이렇게 위로. 그랬더니 밑에가 어떻게 나오죠? 시꺼멓게 나오죠. 그죠? 여기 위에도 보니까 시꺼멓게 나오죠. 아닌데요? 회색인데요? 이럴 수 있는데 그냥 새까맣다고 합시다. 네, 알겠죠? 그리고 이게 돌리다 보면 회색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안쪽이 시꺼멓게 보이는 것과 바깥쪽이 멀쩡해 보이는 거가 뭔가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맞습니다. 제대로 보이는 데가 앞면이고요, 시꺼먼 데가 뒷면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3D 맥스에서 가장 크게 간과하기 쉬운 게 뭐냐면 3D는 한 면만 보여주는 것이 기본이다. 이를테면 이런 게 있어요. 실제 물리 세계에서는 이렇게 천이 빨랫줄에 널려 있잖아요. 그러면 천에 빨랫줄에 널려 있으니까 앞뒤면 당연히 다 보이는 게 정상이잖아 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면 뭐
복사지 한 장을 이렇게 손으로 들고 있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복사지 한 장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복사지를 막 딸랑딸랑 흔드는 거죠. 그럼 이 복사지가 앞면만 있고 뒷면이 안 존재한다는 거를 상상조차 할 수 없잖아요. 복사지 양면이 다 있지. 맥스는 원래 여기서 우클릭하고 오브젝트 프로퍼티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백페이스 컬이라는 거를 시켜줄 수 있어요. 근데 백페이스 컬이 돼 있는 상태가 원래 3D 기본 상태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 뒤에가 안 보이는 게 원래 맞다고요? 이게 원래 맞는 거예요. 이 개념이 이해하기 힘들어요. 처음에 안쪽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게임에 영화에서 나올 때 보면은 레디 플레이어 원인가? 거기서 어떤 장면이 나오는데 자동차 경주 씬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왜 안 나와? 이거 스포라서 안 나오나? 어쨌든 저런 데 들어가면은 이제 그 3D 저기가 이제 가상 세상이니까 3D로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숨겨진 길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 길 안에 들어가서 밖에를 보면 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여기가 존재하는 구역이에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땐 선택도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선택이 안 되면 작업할 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3D 맥스는 편의상 양면을 보여줍니다. 편의상. 그러다 보니까 다른 프로그램들보다 기본적으로 면의 수에 대해 받는 압박이 더 심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렌더링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그래서 더 느릴 수 있어요. 다른 툴보다. 다른 툴은 저거를 내가 가서 켜줘야 돼요. 그래야 반대쪽이 보여요. 근데 맥스는 이게 뭐다? 기본으로 켜져 있는 상태인 거다. 그리고 원래 3D는 뒷면이 선택도 안 되고 보이지도 않는 게 원래 맞다. 아시겠죠? 기본 개념이에요. 이게 이거를 왜 이렇게 진지하고 중요하게 설명하냐면, 그럼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 게 있죠. 그냥 면이 존재할 때 이 면의 앞면을 나타내는 기준이 있는 거야? 라고 하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노멀 앵글이라고 해요. 앞에 한 글자 빠져 있는데 탄젠트 노멀 앵글은 현재의 보여주고 있는 면의 기준의 90도를 향하고 있는 방향의 각도를 탄젠트 노멀 앵글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이거 뺍니다. 왜냐면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안 불러요. 근데 나중에 이것도 빼게 됐어요. 그럼 뭐만 남아요? 노멀만 남죠? 그 이 뒤에다가 맵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노멀 맵이라고 불러요. 노멀 맵이 뭐냐? 이게 노멀 맵이에요. 나중에 이제 지겹게 보게 될 건데, 우리가 게임이나 아니면 디테일한 영상 같은 거 제작할 때 쓰게 되는 맵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이 폴리곤을 여기다가 넣고 이렇게 구우면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3D 상에서 보게 되면은 얘가 빛을 바꿨을 때 이 정보값에 근거해서 빛의 각도가 바뀌면서 여기가 울퉁불퉁한 것처럼 보여지게 해주는 아주 신통방통한 맵이죠. 엄청나게 대단한 건데 그걸 나중에 보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3D는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 면이 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에디터 노멀에 들어가면은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오는 요 각도, 요게 노멀 앵글이에요. 이 실존하고 있어요. 평소에 안 볼 뿐인데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일단 3D의 개념이 이렇다.
자, 그래가지고 이 백페이스를 설명하기 위한 거였어요. 자, 그 다음 백페이스를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래그 했을 때 뒤가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선택이 안 된다? 바라보고 있는 노멀 방향이 반대라서 안 되는 거예요. 뒷면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같은 말인데 조금 느낌이 다른 뭐 이런 거고요. 오클루드는 이거는 안 써봤는데 뭔지 모르겠네. 기능을 똑같이 하나? 이거는 제가 나중에 알면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몰라도 되는 것 같은데. 자, 슈링크랑 그로우가 더 중요합니다. 이거 뭐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근데 추가 선택을 하고 싶은 겁니다. 빠르게. 그러면은 그로우를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추가로 따닥 선택해주고. 자, 그리고 이게 그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 셀렉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선택을 했을 때 선택한 영역의 반경을 이렇게 줘가지고 이게 무지개처럼 쭉 뻗어나오는 거 보이죠? 이게 대충 느낌 오시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빨간색은 강하고 파란색은 약하게. 뭐다? 소프트 셀렉션이다. 그 소프트 셀렉션에선 엣지를 이거를 난 두 칸까지만 소프트 셀렉션 걸래 라고 할 수 있어요. 쭉 높여도 2 이상 안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경계를 놔두고 이렇게 해줄 수 있다. 기초할 때는 안 씁니다. 나중에 심화 들어갈 때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런 게 있고, 이게 이제 버텍스에서의 선택과 뭐 해제 뭐 이런 거였고요. 드래그해서 선택하면 당연히 여러 개 선택되겠죠. Alt 누르고 선택하면 빼기, 컨트롤 누르고 하면 더하기.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엣지 선택인데, 엣지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엣지 선택은 더블 클릭하면 연결되어 있는 엣지가 한 번에 선택이 됩니다. 이 선택을 루프라고 해요. 여기 밑에 보면 있어요. 하나 선택하고 루프 누르면 이렇게 돼요. 근데 기본이 뭐다? 더블 클릭. 편하죠? 네. 자, 그리고 링이라는 게 있는데, 링이라는 개념은 조금 달라요. 링은 마주하고 있는 평행선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이게 링입니다. 선생님 뭔가 단축키를 누르셨습니까? 눌렀습니다. Alt R. 원래는 여기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옆에 선택하면 쭉 선택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없앴어요. 이게 다른 걸로 바뀌었습니다. 컨트롤 Shift로 바뀌었나? Alt Shift로 바뀌었나? 컨트롤 Alt Shift로 바뀌었나? 다 안되죠. 근데 안돼도 상관이 크게 없어요. 왜냐면 단축키 Alt R이 그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손에 익으면 굳이 저단축키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단축이 만들어졌을 때 솔직히 옆에 누르고 Shift 눌러가지고 쫙 두르는 거는 왜 생겼나 했었어요 사실. 그런 게 있고, 똑같이 선택하고 그로우 누르면 확장되고, 많이 선택한 상태에서 슈링크 누르면 빠진다. 간단하죠? 역시 백페이스 컬로 그거를 뺄 수 있고요. 여기 바이버텍스라고 있는데, 이거 찍으면 곤란해지니까 이거 찍지 마십시오. 이거 뭐냐면 버텍스에 연결된 엣지 선택하기입니다. 쓸 일이 있나 이게? 뭐 그래요. 그렇게 있겠고, 자, 선택은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자, 3번 보더인데, 보더가 이제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거를 개념을 따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열린 엣지라고 해요. 저는 개념을. 그러니까 뚫려있는 엣지다. 뚫려있는 엣지면 막힌 엣지도 있는 겁니까? 얘가 막힌 도형이에요. 그러니까 막힌 도형은 뭐냐면 보더를 누르고 컨트롤 A가 전체 선택이잖아요. 컨트롤 A를 눌러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막힌 도형은 도형 편집이나 이런 거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문제 없죠. 전혀 문제 없고, 이렇게 돼도 돼요. 막힌 도형과 열린 도형의 차이는, 열려있는 도형은 선택하고 바로 엣지를 Shift 누르고 드래그 하면서 이렇게 뽑아내면서 만들어내는 모델링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그죠? 뚝딱뚝딱 나오잖아요.
시프트 누르고 드래그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익스트루드인데 엣지 익스트루드. 근데 그거 말고도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렇게 열린 도형은 보더에서 캡 기능을 이용해서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힌 도형에 얘가 그 내부의 엣지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지오 폴리로 원형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쓸 수 있다. 근데 일단은 자 엣지에서 이렇게 뚫리는 걸 뭐다? 뚫린 엣지라고 한다. 이게 열린 엣지. 그리고 이것은 보더에서 한 번에 선택이 가능하다. 자 그래가지고 그런 개념이 있다. 설명하고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폴리에서는 선택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폴리는 이제 좀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설명을 위해서 좀 면을 편집해 볼게요. 간단하게. 자 이게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를테면은 여기랑 우리가 따로 편집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때 여기 두 개만 빠르게 선택된다면 되게 편집이 빠르겠죠. 그래서 바이 앵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여기다 뭐 15도 이렇게 적어두잖아요. 그럼 선택했을 때 15도 내에서 얘와 같이 평평하게 돼 있는 면들만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뭐 말로 하는 것보다 이게 보는 게 더 빠르겠죠. 이게 선택하면 선택하는 대로 비슷한 앵글에 있는 애들만 선택되는 거예요. 근데 선택이 당연하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마우스 클릭으로 인식 안 되고 이렇게 드래그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Alt 누르고 빼주시면 돼요. 선택하고 밑에 선택됐네? Alt 누르고 빼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런 거가 귀찮다. 백페이스를 같이 쓰면 정말 편하게 쓸 수 있어요. 이럴 때 앞면만 선택, 옆면 선택, 앞면 선택, 앞면, 옆면 선택. 그죠? 이게 바이 앵글이다. 이게 그 폴리에만 있는 기능이에요.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이거는 뭐다? 이거 아까 전에도 설명했듯이 그 폴리의 연장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덩어리 선택을 빠르게 해주는 거예요. 얘와 얘는 어때요? 두 개 보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덩어리 선택할 때 떨어져서 선택되는 거예요. 이렇게 빠르죠? 네. 4번으로 한다면 더블 클릭하면 돼요. 그럼 얘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잘 모르겠어요. 요새는. 옛날에 이게 없었는데 그런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선택 방식이고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들을 선택할 수 있다. 또 다른 거 선택 방식을 좀 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봐야 알 수 있으니까. 자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할 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거가 뭐가 있냐면 오각형입니다. 오각형이 왜 문제예요? 라고 하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삼각형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점 3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저기 면이 없는데 점이 어떻게 생깁니까?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웬걸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 삼각형이 있어요. 지금 이해가 안 되시죠? 옮겨볼게요. 이거를. 자 제가 조금 옮겼죠? 그러고 엣지를 봤더니 웬걸 여기 삼각형이 있죠. 그럼 이전에는 붙어서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3D 상에서는 면적이 존재하지 않는 삼각형이 존재할 수 있어요. 실제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상상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게 발생되게 되면은 그럼 이게 문제가 됩니까? 라고 하면 문제가 돼요. 얘가 렌더링에 관여하게 되면 렌더링 쪽에서 이것 때문에 오류가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시스템 상에서 오류 메시지를 내는데 보통 그런 거를 보고 이제 다른 툴에서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여러 가지를 제시하는데 맥스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제어할 수 있냐면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이게 엣지에 턴에 들어가서 턴을 바꿔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거를 인식하기 힘들잖아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거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오각형 이상 되는 다각형들을 찾아서 사각형 이하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오각형을 한 번에 어떻게 찾냐. 이를테면 이런 데는 찾기 쉬운데, 예시로 들만한 게, 어디 보자. 면이 많은 거. 이것도 면이 많지 않은데. 뭐 요런 거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뭐 이런 오브젝트가 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눈에 보고 오각형을 찾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찾냐? 이거 일단 에디터블 폴리에서 폴리를 선택하고 상단에 요게 이제 리본 툴이거든요. 리본 툴을 켭니다. 그리고 셀렉션으로 가서 4보다 큰 것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선택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딱 여기가 오각형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근데 딱 보기 어때요? 오각형이 아니죠. 아니 이게 어떻게 오각형이에요? 사각형이잖아요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잘 보십시오. 여기 점이 여기 중간에 있죠. 그럼 이 점은 어디론가 연결이 돼야 돼요. 3D에서는 점이 공중에 떠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턴을 눌러보니까 어때요? 실선으로 지금 나와있죠. 이렇게.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했죠. 점이 같은 공간에 3개가 연달아서 있어도 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의 시작이 됩니다. 왜냐면 이거를 다른 툴로 보낼 때 얘가 이렇게 지금 현재 한 점에 모여있는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지 멋대로 연결되면서 나가요. 왜냐면 여기서 지정을 안 했잖아요. 얘가 여기로 간다, 뭐 얘가 여기로 연결이 된다, 얘가 여기로 연결이 된다, 안 했잖아요. 지 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된다? 존재하지 않는 삼각형이 생긴다. 그러니까 면적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렌더링이 꼬이고, 꼬인 렌더링은 나중에 이미지를 뽑아낼 때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각형 이하로 만들어야 되는데 사각형 이하로 만들 때 요거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거를 수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찾아야 된다. 이 오각형은 폴리에서 리본 툴의 셀렉션에 4보다 큰 거 선택하고 클릭하면은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편집하는 거는 이제 이후에 이제 하나씩 해보면서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런 거를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거는 점점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E 누르면 커넥트가 되면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버텍스의 커넥트 같은 것들부터 시작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요거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더 자세히 해볼 겁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